네. 저희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보죠. 언제나 그렇듯 질문 부탁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할 거는요.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탐색하는 걸 할 겁니다. 음. 탐색이란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제 데이터 모았고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 1 차적인 처리를 했을 때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거예요. 기술 통계와 분포를 분석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이런 말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평균이 0 이고 표준 편차가 1 이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나요? 맞습니까? 평균이 0 이고 표준 편차가 1 인 어떤 이런 네 모습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물론 이제 우리가 평균이 0 이고 표준 편차가 1 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표준 가 그 뭐 가우시안 분포 생각하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동의하고 얘기를 했겠지만 그죠? 단순히 평균이 0 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데이터가 어 '반드시 이렇게 생겼을까?'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평균이 1 입니다."라고 했을 때 유니모달 딱 가운데가 1 이라 가지고 1을 중심으로 좌우 이렇게 예쁘게 생긴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바이모달 그죠? 1을 중심으로 쌍봉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멀티모달 그죠? 여러 가지 봉우리가 1을 기준으로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재밌게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남녀 키를 비교한 건데요. 키를 설문한 건데요. 음. 그죠. 이상하죠. 딱 봐도 이상하죠. 남녀 키를 설문한 거예요. 야 우리나라 인구는 정말 재밌게도 168, 169, 178, 179 그리고 158, 159, 168, 169 사람은 못 사나 봐요. 잘 안 사나 봐요. 그죠? 170 이랑 180이 저렇게 많아요. 무슨 어떤 의미인 줄 알겠죠? 그죠? 아유 올려치기 한 거지. 어 나 내 키는 180 이야 170 이야. 올려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본인들 입장에서 1-2 센치 더 키를 키우는 게 어떤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 곤란해요. 그죠? 곤란해요. 그럼 뭐 우리가 뭐 비닝을 할 수도 있겠죠. 저것 때문에 그냥 우리의 빈의 크기가 3 으로 는다는 것 정도 뭐 그런 사소한 문제만 제외하면 그죠. 참 열받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 경우에도 약간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그죠? 음.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그 무언가, 우리가 이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을 하는 목적, 그 전체에 대한 이제 예측을 하겠다는 거죠. 그 모집단이라는 거는 유니콘 같은 거예요. 절대로 전수를 조사할 수 없어서 우리는 표본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표본만을 가지고 그죠? 샘플을 보니까 약간 이런 모양인가 봐요. 그죠? 그걸 통해서 추측할 수 있을 뿐이죠. 언제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출된 정보가 트래시면 당연히 트래시 아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추출된 표본을 최대한 잘 분석을 해서 이 우리 환상 속의 모집단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내면 더 정확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음. 그걸 위해서 생각을 해 보면 어 큰 수의 법칙과 중심극한 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본의 평균은 모평균에 근접한다. 자, 한 번 더. 표본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에 근접한다. 큰 수의 법칙입니다. 표본이 커야 돼요. 음. 그리고 모집단에 상관없이 표본 집단의 표본 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측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에 수렴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표본 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독립적으로 관측된 표본 평균의 평균이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에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하면은 자 우리 중심극한 정리에서 위쪽에 보시면 이제 쌍봉의 이런 데이터가 있죠. 우리가 저기에서 예를 들면 10 개의 표본을 뽑는다고 치죠. 그리고 그 10 개의 표본의 평균을
기록한다고 치겠습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면은 이는 정규 분포에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통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법칙인데요. 우리가 이 모집단을 통해 가지고 모집단 모집단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이 녀석이 절대로 어길 수 없는 통계적 두 가지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법칙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표본 자체의 평균은 키우기만 하면은 모평균에 근접시킬 수 있고 충분히 표본이 크다고 할 때 여러 번 추출해 내게 되면은 이 표측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에 수렴하는구나. '정규 분포화 시킬 수 있구나.'라는 두 가지 무기를 들고 갈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랬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 기술 통계와 분포를 분석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알아야겠죠. 그죠? 최소, 최대, 평균, 중앙, 최빈값 알아야 될 겁니다. 최소값은 말 그대로 있는 데이터 중에서 제일 작은 값, 최대값은 있는 값 중에서 제일 큰 값, 그죠? 최빈값은 가장 자주 있는 값, 중앙값은 등수를 매겼더니 등수상 가장 중앙 등수인 값, 평균은 다 더해서 나눈 값, 그죠? 다 알고 있다, 그죠, 우리? 자, 통계적 지표입니다. 아까 말했던 4분위수 이제 25% 선, 50% 선, 75% 선을 각각 Q1, Q2, Q3라고 하고요. Q1에서 Q3까지의 길이를 IQR이라고 합니다. 미는 최소값이고 맥스는 최대값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아웃라이어는 제거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박스 플롯을 보게 되면 박스 플롯은 이렇게 수염난 부분 이걸 미니멈 맥시멈으로 표기하고 IQR 레인지를 이렇게 톡 튀어나온 박스로 처리해 주고 중간에 메디안 50% 선을 표기해 줘요. 물론 별도로 평균값을 표기해 주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표시 하나를 더 넣어 줘 가지고. 그리고 위아래로 점이 박혀 있으면 이거를 아웃라이어를 표기를 해준 거죠. 얘네들은 우리가 그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없으니까 아웃라이어입니다. 분석 안 하겠습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뭐예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해서 그죠? 평균값에서부터 얼마나 데이터가 떨어져 있는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죠? 이 값은 IQR하고는 또 달라요. 그죠? 이건 우리가 배운 적이 있으니까 따로 다루진 않을게요.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데 파이썬에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스태티스틱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판다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판다스를 추천드려요. 파이썬 스태티스틱스는 좀 너무 기능이 적어서 판다스가 더 편해서 최소, 최대, 평균, 최빈값 구할 수 있고요. 그죠? 그다음 봐야 될 통계값은 분산, 표준 편차, 외도, 첨도입니다. 우리가 편차라고 하는 거는 평균과 각 샘플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고 그걸 제곱한 것을 평균 내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내면은 이걸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해요. 그죠? 표준 편차의 제곱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수식이니까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다만 우리가 이렇게 표준 편차를 구하고 나면은 각 값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눈 걸 우리는 보통 Z 스코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이거를 3승에서 평균한 것과 4승에서 평균한 것을 우린 각각 스큐니스랑 컬터시스라고 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모멘트라는 개념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짓을 하는 거냐면은 스큐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데이터가 왼쪽으로 꾸부정하거나 오른쪽으로 꾸부정한 녀석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에 따라서 얘가 좌로 우로 얼마나 치우쳤는지를 수치화해 줄 수 있고요. 컬터시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얼마나 뾰족하게 솟았는지를 네. 양수일 경우, 영일 경우, 음수일 경우 이렇게 나눠 가지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분포의 모양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코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죠? 판다스로 하는 편이 편하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Univariate Graphical EDA 단변수에 대한 그래픽 분석입니다. 잠깐만요. 어, 이거를
얘를 먼저 네. 이걸 보기 전에 우리가 얘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죄송해요. 우리가 보통 EDA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 합니다. 이 EDA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음 EDA는 각각의 데이터를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을 의미해요. 그래서 각 변수별로 그래프를 그려보고 숫자 지표들을 뽑아보는 것, 그리고 변수 간에 그래프를 그려보고 숫자를 뽑아보는 것. 선생님 숫자로 분석하는 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방금 봤던 거 최소, 최대, 평균, 중앙, IQR,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스큐니스, 커터시스 이런 것들을 뽑아보는 것들을 이 각 변수별 숫자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 봐야겠죠. 그죠? 그래프 어떤 걸 그릴 거냐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QQ 플롯입니다. 선생님 QQ 플롯이 뭔데요? 퀀틸 플롯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데이터 1과 데이터 셋 2가 있다라고 치죠. 그러면은 데이터 1도 꼴등부터 1 등까지 있을 거고 데이터 2도 꼴등부터 1 등까지 값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값을 각각 x, y 축에서 등수에 맞춰서 찍어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쫙 어떤 곡선을 그리겠죠. 근데 만약에 두 데이터가 정말 유사하다면 어떨까요? 유사하다면. 유사한 그래프가 두 개가 있으면 같은 값이 서로 찍히겠죠. 맞아요. x는 y로 근접할 거예요.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어떤 우리의 임의 데이터의 분포가 있다고 쳤을 때 하나는 정규 분포로 하나는 우리 데이터의 분포로 놓고 QQ 플롯을 그렸다고 가정을 해 보죠. 만약 우리 데이터가 정규 분포에 가깝다면 보시는 것처럼 x는 y에 가깝게 나올 겁니다. 근데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이렇게 볼록하게 될 거고요.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면은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나올 거예요. 음.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관측하는 데이터가 정규 분포랑 얼마나 가까운지 그래피컬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Univariate Graphical EDA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히스토그램도 그려보고 QQ 플롯도 그려보고 박스 플롯도 그려보고 각각의 변수별로 그려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 아까 EDA 파트에서 왼쪽 위 Univariate Graphical Analysis EDA라고 하고요. 왼쪽 아래는 Univariate Non-Graphical EDA라고 해요. 아유, 그죠? 이거 다 하기 너무 귀찮다, 그죠? 맨날 이거 우리 이 코드 가지고 다니면서 돌려야 돼요? 좀 쉽게 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판다스 프로파일링. 요즘은 Y데이터 프로파일링으로 이름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콜앱에서 실행 안 되는 문제인데 Y데이터 프로파일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써보면 됩니다. 제가 네, 혹시 해보시고 안 되시면은 제가 Y데이터 프로파일링으로 한 것도 있으니까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EDA를 자동적으로 해주는 이제 자연적으로 해주는 그래서 요런 거 뽑아주거든요. 바로 돌리면 그죠? 우리 판다스에서 describe 하면은 이렇게 바로 나오듯이 EDA 돌리면은 바로 이렇게 age, 뭐 quantile statistics 이런 것들 쫙 뽑아주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EDA라고 하는 거는 이 변수 간의 관계랑 교차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떻게 하나요? 네. 그래야겠죠. 멀티베리에이트 EDA입니다. 이것도 사실 방금 말한 이제 그런 툴에서도 지원합니다. 서로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이건 이제 우리 한 번 더 뒤쪽에서 보도록 할게요. 이건 조금 더 복잡해서 멀티베리에이트 EDA라고 하는데 그죠? 그럼 잠깐 중간 점검. 이거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어. 보통은 앞선 단계의 실수가 있진 않았는지 데이터가 정규 분포라고 했는데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지 혹은 정규 분포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분포인지 보고 어떤 분석 방법을 세워야 될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변수들끼리 서로 닮은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
상하관계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여러 변수 간의 관계를 봐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랬을 때 추이라고 하는 재밌는 단어가 있는데요. 추이. 형편이 시간에 따라서 변해가는 경향입니다. 두 변수는 관계가 있을까요? 참 슬픈 통계인데, 그죠? 어, 시간이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네요. 그죠?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때, 즉 오른쪽으로 가면서 증가할 때 우리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러면은 그럼 두 변수가 서로 관계가 없거나 서로 그죠? 관계가 있는 양의 관계가 있든 음의 관계가 있든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음.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약간 수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이걸 수식적으로 표현할 때 편차 제곱의 평균, 표준 편차죠. 그죠? 편차 제곱의 평균의 스퀘어루트 씌운 표준 편차가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변수의 각각의 이 두 변수의 이제 어 코베리언스를 우리가 한번 구해 볼 수 있는데요. 코베리언스가 뭐냐? 두 변수의 각각에 대해서 평균을 뺀 녀석들끼리 각각의 데이터를 각각의 평균에 대해서 뺀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서로 곱해서 평균 낸 걸 코베리언스라고 해요. 어. 그 녀석들을 각각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준 것. 그죠? 어. 이 값들을 지금 시각화시켜 놓은 건데 만약 완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거나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1이나 마이너스 1을 나타내고요. 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다 0을 나타내고 있죠. 그죠? 어. 어.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약간 누웠을지언정, 그죠? 약간 그 방향만 일치하다면 1 또는 마이너스 1이에요. 다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이거는 값을 구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어. 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두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어떤 선형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피어슨 계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정규 분포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땐 어쩔 수 없어요. 스피어만 계수나 켄달 타워 계수, 비모수적 기법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사실 이 수업에서 이것까지 다 다루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카테고리컬일 때, 컨티뉴어스일 때 각각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이걸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리스 셋이고요. 이랬을 때 이 각각의 아이리스 붓곳에 어떤 그런 해부학적 뭐 수술의 길이, 뭐 암술의 길이, 꽃잎의 길이 이런 것들을 추천해 준 데이터인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피어슨, 스피어만, 켄달 타우 지표를 뽑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예제로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지표들을 가지고 '아 데이터가 서로 연관관계가 있구나. 연관관계가 적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걸 예제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검사 방법에 따라서 해석 결과가 달라요. 그죠?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도를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피처 엔지니어링을 해야 됩니다. 피처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고 여기서 피처 엔지니어링이란 방금 데이터 클리닝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제 정리된 데이터가 있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뽑아내거나 선택하거나 데이터를 추출해 가지고 새로운 피처로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피처로 만들어야 되는데 음 어떻게 피처로 만들어낼 거냐라고 했을 때 수학적인 연산, 날짜 기반, 변주형 조합 우리 어떤 피처를 제너레이션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음. 어 단순히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만으로는 그 데이터가 실제로 분석에 적합한 상태가 아닐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남성, 여성을 일령으로 숫자로 바꿨다고 할 수도 있을 거고 키가 있을 거고 이걸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과 지금 현재의 값 사이에는 큰 갭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최종 결과로 연결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파트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쪼끔 긴데 이 부분 쪼끔만 더 얘기할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피처를 그냥 쓰지 않습니다. 그냥 쓰지 않고 어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파생값을 만들어 내고요. 파생값을 만들어 낸다는 거는 이 두 변수 간의 곱이나 두 변수 간의 뭐 하나의 변수의 제곱, 뭐 두 변수의 나눗셈 등등 새로운 변수들을 만들어 냅니다. 왜냐하면 상관관계죠. 이 둘의 시너지 효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깐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 자체를 이제 우리가 생성하기도 하고요. 그런 방법에 있어 가지고 이런 XGBoost 트리 리프 노드를 활용하는 방식도 있고, 그죠? AutoFit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변수들을 만들어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변수들로부터 우리가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정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들고 분석을 한다는 이 단계의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현재 모인 데이터가 그래피컬하게 혹은 수치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오늘 수업 이 수업을 잠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